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시황, 금융지주로 반등 재개, 기관 외국인 양매수로 5일선 안착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코스피 시황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렇죠. 지표 변동 상황과 코스피 위치를 주로 이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했는데 아무튼 챗GPT한테 시황이 뭔가 물어봤더니 아무튼 현재 상황이나 주식시장 현재 상황이나 흐름을 나타내서 투자 전략을 결정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써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 맞게 한번 시황을 구성해 보려고 노력했고요. 특히 코스피 이번에 상승세 이상 유무는 뭐 어느 정도 디텍트 했는데, 조정이 온다는 건 디텍트 했는데 이렇게 큰 조정이 오는 건 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진짜.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러한 코스피 상승세 이상 유무를 탐지할 수 있는 쪽으로 시향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코스피 분석은 분석이 필요한 시점에 그때 각각 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코스닥은 사실 곁다리이긴 한데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나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좀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에 하루 이틀밖에 안 앞서니까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리가 이번에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금리가 강하게 조정받으면서 그래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다가 하락하면서 이제 조정이 세게 왔거든요. 그리고 환율도 중요해요. 환율은 보니까 코스피 상승 시점과 하락 시점을 그렇죠, 확인하는 그런 자료로 씁니다. 유가는 큰 중요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또 하나는 수급이 중요한데, 특히 그 금융투자, 이 금융투자가 단타를 주로 칩니다. 그래서 단타 치면서 거의 주시장을 거꾸로 틀리다시피 하는데, 금융투자가 많이 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얘네들이 주식이 없을 때가 편안한 때입니다. 지금 주식이 없을 거예요. 주요 종목을 지금 반도체가 있고 차가 있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있었죠. 그래서 2차 전지 하나 빼고 LG전자는 구독자가 많아서 그냥 놔두고, 삼성 SDS는 큰 영향이 없어서 빼고, 대신에 금융주, 건설주, 그 다음에 조선 이렇게 넣어서 이 주요 종목이 코스피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투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 그 다음에 코스피 시황을 정의하는 게 또 제목이 중요하니까 제목은 주로 썸네일이나 아니면 댓글 아니면 코스피 분석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주로 지표가 변동되는 거, 수급, 금리, 환율, 유가, 나스닥, 주도주 이런 거를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코스피 위치, 상승, 하락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를 뽑아서 시황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의 그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 현재 주가가 까만색 전환선 아래에 있고 또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는 지금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후행 스팬도 주가 아래에 있어서 조정을 강하게 받았고요. 다행히 주가가 구름대 하단까지 내려가지 않고 반등을 해서 지금 4일째 반등한 거죠. 그래도 어제 5일선 회복했고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전환선이 구름대 속으로 들어오겠지만 주가는 전환선 위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은 지금 하락을 주도한 2차 전지가 비중이 크잖아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피는 반도체 비중이 크니까 어느 정도 반등하는데 어렵지 않은데, 코스닥은 아마 그 에코 형제들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닥이 커서 반등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은 크지 않았어요. 구름대 못 미쳤는데 그래서 반등도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죠. 저희 코스피의 이제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나스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을 보면 지금 현재 그렇죠. 나스닥이 어, 코스피랑 똑같이 11월부터 상승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하루나 이틀 먼저 조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 사실 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이게 확실히 선행지수네요. 하루나 이틀 먼저 상승했고 하루나 이틀 먼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 지수.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이제 강하게 기준선까지 하락했는데 코스피랑은 다르게 기준선에서 반등해서 지금 전환선에서 다시 재반등해서 음, 상승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찍고 이제 상승 시도하고 있는 건데 사실 RSI도 지금 그렇죠. 쌍바닥 형태 만들고 상승을 했습니다. 구름대에 훨씬 못 미쳐. 그래도 이게 단번에 상승하는 게 쉬울 건가 거기에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 추세선을 깨서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러면 각도를 바꿔서 좀 더 느리게 상승하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저희가 지금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금리인데요. 금리 대신에 이제 채권 가격 갖고 왔죠. 국고채 10년물인데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금리는 하락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 상승이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채권 시장이 11월 달부터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죠.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전환선을 타고 계속 올라갔었는데, 그렇죠? 올라갔었는데 12월 말이죠. 12월 그렇죠. 12월 말에 이렇게 전환선을 크게 깨는 음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연초에 전환선을 회복을 못했거든요. 이 회복을 못한 게 사실은 주가의 큰 조정이 예상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금리 채권 가격이 결국 금리니까 금리 잘 살펴봐야 되고 지금은 현재 채권 가격이 그렇죠. 중간에 한번 반등 주고 기준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기준선이 올라가면서 사실 기준선 아래로 내려온 꼴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채권 가격이 그래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주가도 더 이상 크게 조정받을 일은 없지 않나. 주가가 반등세는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려면 그렇죠. 결국은 채권 가격이 여기 뚫고 여기 그렇죠. 여기 고점을 뚫고 이제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그렇고요. 채권 가격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또 환율이죠. 환율을 보니까 저희 11월 달에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을 시작했는데 그때 환율이 사실 전환선 위에 있다가 환율이 상승하고 있었죠.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가 전환선, 기준선 강하게 뚫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강력하게 하락할 때 코스피가 강력하게 상승 시도할 수 있다. 이건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 환율이 등락을 거듭했거든요. 전환선 위로 왔다 갔다 등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환율이 올라갈 때도 사실 그 전에 환율 올라간 것처럼 코스피 조정이 세게 나오리라고 예측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환율이 이제 기준선까지 뚫고 구름대까지 뚫고 이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변할 때 이때 이제 구름대 뚫고 강하게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강하게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은 이때는 같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환율을 보고 대처하기는 좀 어려웠다. 그리고 환율은 동행지수니까. 하지만 이제 앞으로 또 환율이 강하게 하락할 때 코스피 강하게 상승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때 또 이제 그걸 알면 되고 그 다음에 환율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때 같이 이제 코스피 강하게 하락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환율이 그렇죠. 더 이상
상승을 안 하고 음봉이 자꾸 떨어지죠. 지금은. 그리고 이제 RSI도 보면 과열권에서 지금 과매수권에서 지금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코스피가 지금은 조정을 마치고 이제 반등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에 들어간 만큼 환율도 더 이상 상승을 시도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조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상승세로 들어간다 치면 이렇게 환율이 또 급락이 나올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유동성 중에 유가인데, 유가는 사실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무역 수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유가가 높을 때는 유가의 영향력이 큰데, 지금 유가가 저공 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저공 비행 때는 유가의 영향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여서, 지금 뭐 구름대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구름대 뚫고 올라가서 지금 70달러대인데 80달러 넘어서고 90달러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때는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금 70달러대에서는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죠. 코스피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제가 검토한 결과 수급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선행지표로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그렇죠. 작년에 8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하락할 때 보면 개인이 많이 샀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기관이 그 상승하기 직전부터 기관이 좀 사기 시작했어요. 사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같이 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을 한 거거든요. 상승을 했는데 이때 기관이 매수 주체가 주로 금융투자입니다. 근데 금융투자는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하는데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5조나 10조 이 정도 매수하면 매도가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 자금이 크진 않거든요. 연기금처럼 큰 자금을 굴리는 데가 아니고 주로 이렇게 몇 개월 단타 치는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투자가 프로그램 매도 물량, 그 단타죠. 2달 정도 사가지고 단번에 지금 여기 꼭지점에서 이제 이익 실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코스피가 강하게 어, 하락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관의 단타 때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물론 거기에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도 있지만 첫 1차 하락은 지금 금융투자의 단타 매도고 그다음에 2차 하락은 이제 외국인이 마지막 그렇죠. 그 파생 시장의 교란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매도 클라이막스 때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대 음봉 나오고 이제 그렇죠. 금융투자 단타 물량 다 정리됐고 외국인 파생도 포지션도 다 정리가 되니까 지금 반등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이 오늘도 매수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죠. 이제 매수 주체가 금융투자다 이러면 앞으로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은 한번 매수하면 계속 매수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기관 금융투자 말고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코스피 보면 일단은 어제 5일선에 올려놨거든요. 하락했지만 그래서 좋을 거다 했는데 역시 오늘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해서 이 반등세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각 개별 종목들을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조정을 했어요. 종목은 그렇죠. 그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한 두 종목은 빼고 그리고 지금 시장 전체를 봐야 되니까 금융하고 건설, 조선 이렇게 세 개를 또 넣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만으로 시장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인데 그렇죠.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반등했죠. 이렇게 구름대 닫고 지금 기준선까지 반등을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기준선까지 반등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삼성전자 지금
5개 파동으로 하락했거든요. 이게 A파동이라고 하는데 A파 하락했고 B파 반등인데 B파 반등이 보통 2개 파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한 번 더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코스피보다는 세기 때문에 여기 77,000원 언저리까지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뭐 제 생각이고요. 지금 RSI도 지금 과매도권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괜찮은 흐름이고요. SKI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도 덜 조정을 받았죠. 지금 거의 구름대 닿자마자 튀어 올라갔어요. RSI도 과매도권으로 떨어지지도 않았고 다만 이제 어제 고가를 사실 신고가를 갱신한 거예요. 최근에 고가를 갱신했는데 다만 이게 전환선하고 기준선이 지금 역전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리는 역전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되돌림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지지받고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잘하면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조정이 아니고 상승의 기회로 삼나 싶습니다. 저 현대차가 참 어려웠어요. 제가 현대차 18만원 깨지면 손절 라인이다 이랬는데 손절 라인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괴롭혔는데 다행히 지금 이게 오늘 여기는 안 보이지만 5일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환선 2로 지금 종가 올려놨죠. 그래서 현대차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5일선 2로 올라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반등 1차 목표치는 이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19만 2천원까지 목표고 지금 과매도권에서 지금 탈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반등할 거라고 보고 제가 봤을 때 반도체랑 차는 지금 회귀 분석을 해보면 항상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같이 갈 확률이 있습니다. 기아는 사실 현대보다는 강하죠. 아직 사실은 반등권에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이게 자기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아야 반등하는데 사실 여기까지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꼬리만 달고 해서 잠깐 쉬었는데 아마 반등할 겁니다. 현대차로 치면 기아는 여기까지 현대차는 여기까지 조정받고 반등했는데 기아는 아마 오늘 반등이 적게 나왔는데 반등할 거라고 보고요. 기아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 하이닉스랑 똑같거든요. 거의 구름대 위에서 조정받고 그래서 아마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고점을 도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반등에. 그렇죠. 이제 눈물의 2차 전지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는 지금 그렇죠. 하락하는 전환선, 하락하는 기준선, 구름대 이게 완전 역배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오늘 뭐 빨간 게 나왔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으리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삼성 SDI 나중에 혹시 종목 검증할 시간 되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지금 2차 전지 오늘 하루 반등했는데 이게 반등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LG전자는 어떻게 2차 전지랑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4일째 저점을 안 깨고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반등을 해서 매도의 기회를 주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기준선까지 반등을 했는데 보통 지난번에도 보면 반등하면 기준선 위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KB금융 한번 보겠습니다. KB금융은 지금 상태가 마찬가지예요.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역전돼 있고 지금 주가가 그 아래에 있어서 하락세입니다. 하락세고 이번에 과매도권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반등을 세게 줬어요. 이게 4%대 반등인데 KB금융만 반등한 게 아니고 나머지 금융주도 다 4%대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반등의 주역이고 그래서 이게 반등세가 이어져서 고점을 좀 돌파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두고 보죠. 뭐. GS건설, 건설주 가져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국내 아파트 건설 물량이 많은 GS건설인데 GS건설도 보면 여전히 맞습니다. 구름대, 기준선, 전환선, 주가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어서 하락세인데 사실 전에 최저점에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저점을 갱신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양봉도 나왔고 이번 반등기에 반등할 수 있는지 봐야 되겠네요.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일단 구름대 위에 있네요. 구름대 위에 기준선, 전환선, 주가 이렇게 정배를 만들어서 상승세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하락기에 조정받았는데 구름대에서 지금 탄력받아서 지금 기준선 위에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고점 돌파하고 이번 조정기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업황이 좋은 데가 반도체, 차, 조선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그렇죠. 셀트리온은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조정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13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지금 그렇죠. 뭐 중간가 50% 조정 그러니까 구름대 위에서 조정 받았으니까 위에서 반등했으니까 다행인 거고 반등했고 지금 약간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반등을 해서 그래도 기준선 그러니까 전환선 위 그다음에 기준선까지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그렇죠. 카카오가 상승을 했다가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위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아서 이게 이걸로 봐서 그러는데 21선을 지금 깰까 말까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양봉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잘만 버티면 그렇죠. 기준선에서 잘만 버티면 다시 전환선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조정 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지금 RSI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집중력이 계속 필요한 시점이네요. 아무튼 여차해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매도해야 됩니다. 네이버는 그렇죠. 네이버는 한 번에 기준선까지 뚫어가지고 지금 조정세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조정을 받은 다음에 얘도 그래서 반등을 시도할까요? 반등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등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시도해도 일단 이 음봉이 커가지고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는 그렇죠. 이거는 뭐 매수 최근에 매수한 분은 당연히 없는 거고 옛날에 물려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신규 매수가 되려면 이전에는 여기 언덕을 돌파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지금 저점을 갱신해 놔서 신규 매수를 하려면 아직은 뭐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역배열되어 있고 주가가 오늘 반등했습니다. 오늘 반등했고 이게 게임주잖아요. 게임주도 오늘 덩달아 많이 반등했어요. 그래서 음, 게임주를 저는 좋게 보고 있긴 한데 이 주식 말고 다른 주식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이 주식은 아무튼 이 저점을 올라서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